경북 칠곡군 깊은 산속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풍경이 바뀌는 구간이 있다. 도로는 조용해지고 차도 드물어지면서, 그리고 그 끝에서 나타나는 터널. 사람들은 그곳을 다부터널이라고 부른다. 길이 1km가 넘는 이 터널은 1995년에 개통됐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고속도로 터널이다. 하지만 구조가 조금 이상하다. 상행선, 즉 춘천 방향은 완만한 오르막이다. 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잃는다. 반대로 하행선, 부산 방향은 눈에 잘 안 보이는 내리막이다. 운전자는 인지하지 못한 채 속도가 점점 올라간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긴 터널 안에서 속도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진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이 터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든다. 개통 이후 이 터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추돌 사고, 앞차와의 거리 감각이 흐려지고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급정거가 반복된다. 하지만 단순한 교통사고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다. 멀쩡히 달리던 차가 아무 이유 없이 벽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전혀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들의 증언도 있다. 이 터널이 소문을 타기 시작한 건 비단 교통사고 때문만이 아니다. 터널 위쪽에는 공동묘지가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있다. 다부동 전투 당시 북한군과의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그 장소에서 안타깝게 죽었다. 총에 맞고 포탄에 찢기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 채 방치된 시신들.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산 전체가 무덤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서늘하고 오싹한 장소이다. 그런 장소에 이 터널이 생겼다 보니 사람들이 이 터널을 부르기 시작한 이름은 귀신 들린 터널, 저주 터널, 유령 터널 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2018년 여름, 대구에서 일하던 호주는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차를 몰고 있었다. 급하게 출장이 잡혔고 그날은 야근으로 유독 늦게 마친 날이기도 했다. 시간은 새벽 2시.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몰려오는 졸림에 라디오를 틀어두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는 어느새 다부터널에 들어섰다. 터널 안은 예상보다 밝았다.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고 노면도 깔끔했다. 다만 새벽이라 그런지 터널 안에 다니는 차가 없었다. 앞도 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혼자였다. 이런 날도 있네라고 호주는 혼자말을 되뇌었다. 그렇게 터널에 들어온 지 5분쯤 지났을까? 이상한 감각이 들기 시작했다. 속도가 올라가고 있었다. 분명히 엑셀을 더 밟지 않았는데 차가 점점 빨라졌다. 계기판을 보니 이미 100km를 넘어 있었다. 뭐야? 호준이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다. 속도는 줄었지만 묘하게 차가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였다. 톡!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조수석 쪽이었다. 창문. 호준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뭐지, 돌이 튄 건가? 그런데 다시 톡톡. 이번엔 분명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호준은 조수석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당연했다. 혼자 타고 있었으니까. 창문 밖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회색 터널벽. 그 순간 톡톡톡톡. 이번엔 빠르고 분명하게. 그리고 더 가까이서 호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뭐야? 그는 반사적으로 엑셀을 더 밟았다. 차가 튀어나가듯 속도를 올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미 속도가 붙어 있었는데도 차가 더 빠르게 나갔다.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처럼 터널 끝이 보였다. 호준은 거의 튀어나가듯 서둘러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바로 졸음 쉼터로 들어갔다. 차를 세우고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뭐야 아까 그 소리 뭐였지? 그는 천천히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창문 앞에 시선이 멈췄다. 창문에 손자국이 있었다. 분명한 5손가락. 밖에서 찍힌 게 아니었다. 조수석 안에서 밖으로 찍혀진 듯한 방향이었다. 호주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터널을 절대 지나지 않았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공포기도 했었지만 그가 터널을 이용한 뒤로 매일 꾸게 된 꿈도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고 했다. 톡톡. 어두운 공간. 보이지 않는 누군가. 톡톡톡.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창문. 그 위에 번져가는 손자국. 그리고 나지막하게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열어줘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단 호준만 겪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인터넷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수백 개는 올라와 있다. 터널 안에서 자율주행이 풀렸어요.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차가 멋대로 움직였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앞으로 밀렸어요. 뒤에서 누가 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룸미러를 봤을 때 붕대를 감은 얼굴이 스치듯 지나갔다라던지 조수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등등. 이 수많은 경험담들 때문에 2025년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수많은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향해 이 터널을 취재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동행시켰다. 그건 바로 무속인이었다. 한참을 터널과 현장을 둘러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네요. 팔다리를 잃은 병사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청년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소년들. 이 사람들 아직 억울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무당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원혼기들, 그 수많은 희생자들이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 시신 무덤 산을 까가 터널을 지었으니 여기는 일반적인 장소 아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렇듯 지금도 여전히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사고 때문에 사람들의 공포감을 없애고자 다부터널은 내부 조명 교체, 속도 제한을 거는 등 갖가지 노력을 했지만 매년 의문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과연 무당 말처럼 수많은 원혼들이 있어서 발생하는 미스테리한 일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